자, 이번 시간에는 34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영국의 실용주의적, 점진적 사회주의를 일컫는 것으로 평등, 사회통합, 자유, 우애 등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적 정책이는 실용주의면서 점진적 사회주의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실용주의란 말이 나오면 소극적 집합주의로서 오늘 하던 중도 노선 같은 걸 잘 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점진적 사회주의란 말이 개입됨으로써 패비한 사회주의나 아니면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하는 것은,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간접세가 되겠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세가 직접세, 납부 의무자와 담세자가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이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 그러는데, 소비세는 대표적인 간접세, 소득세는 대표적인 직접세입니다.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 무관하게 상품을 소비할 때 일정하게 세율이 부과된다. 상품만.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가 증가하면 물가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누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뒤에는 말이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세는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 소득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 조금 붙였다라고 하는 가진 자들이 말하는 그 액수, 말하자면 소비세에 붙는 그 금액이라는 것은 크다란 타격을 주거든요. 그러나 가진 자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틀린 것이 되겠죠. 3번에 보시면 소비세를 최종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할 경우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갔군요. 역진성의 정도가 기본적으로 큰 것은 일반 소비세라고 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과히 좋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떤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도 물어봤습니다. 3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며 이를 전달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그렇죠. 사회복지 발전 초기에는 민간 부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민간 부문이 자발성 차원에서 이끌어갔습니다. 다양한 재화 서비스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 적합한 전달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때는 현물, 어떤 때는 현금, 어떤 때는 바우처, 어떤 경우에는 교육이나 고용과 같은 경우에는 기회,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권력, 이런 걸로 지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공평성이나 접근성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5번에 보시면 오늘날 복지 선진국가에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니죠. 복지란 말이 있는 이상은 공공부문의 역할 비중이 큰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콥과 엘더가 제시한 아젠다의 종류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콥과 엘더가 제시한 이런 아젠다에는 아까 우리가 노트 정리한 것처럼 국민들이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수준의 이 아젠다는 공중 아젠다, 공공 아젠다라고, 콥과 엘더는 것을 체계적 아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의제로 채택한 아젠다를 공무 아젠다, 정부 아젠다라고 했는데, 콥과 엘더는 것을 제도적 아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아젠다는 공공 아젠다라고 하며, 공공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콥과 엘더는 체계적 아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아젠다, 공식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아젠다라고 합니다. 다음 1번밖에 없군요. 38번에 보시면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준들, 그럼 타당성도 있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회윤리적 실현 가능성, 이런 등등 다양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효율성이라고 하고, 효율성. 이건 능률성이라고 하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급여 할당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설명을 할 적에 누구를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냐, 원칙으로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구별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는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것처럼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자산조사, 이렇게 4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눠볼 수 있다. 보편주의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자, 이게 틀린 거군요.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요.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별주의는 광범위하게 지원 자격을 주는 것보다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되 선별주의 적용할 때의 기준은 진단과 자산조사가 되겠습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대방의 논리를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답은 3번 자산조사를 필수로 한다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제도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를 설명한 것은, 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으로 보면은 사회적 빈곤, 노트 정리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당연히 나서서 최적 수준까지 책임져주는 개입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이 제도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시장과 가족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되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가 예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녀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1번은 자녀적 모형이 됩니다. 자산조사에 의한 수급자의 판단을 중요시한다. 자산조사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판단을 당연히 자산조사란 말 나오면 이건 맞아면 보충적 개념, 자녀적 개념이 되겠어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 생활에서 나타나는 비복지를 다루거나, 띄어쓰기 잘 그냥 비복지를 붙여야 됩니다. 비복지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한다. 보완적이며 선별적 개념이다. 제도적 개념은 1, 2, 4는 보완적 개념이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에 사회사업과 비교한 사회복지의 특성으로 부적절한 것은, 이건 오래된 참 기출문제가 되겠군요. 사회복지라는 말과 혼용되는 오늘날 용어에는 사회보장, 사회정책, 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사업, 사회공학, 사회봉사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자를 범위로 한 범위로 볼 적에 이 혼용은 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개별적으로 구별되어서 보는 성격이 다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생산적 개념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어내기 위한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구제적, 소비적 활동을 사회사업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정책적, 법령의 형태로 가시화되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실천적, 이론적, 지식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화가 있어도 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정직적인 이런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회사업은 언제든지 바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동성,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 범위도 사회복지라는 것은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인 것처럼 거시적인 매크로적 접근이면서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은 현재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별 클라이언트를 바로 적응 상태로 이끌어내기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시적, 마이크로적, 그리고 구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사회복지의 특성, 거시적, 제도적, 역동적이 아니라 경직적이 돼야 되고 사전적,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현대 산업 사회의 사회복지 활동을 특징 짓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식적 조직에 의해서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의 특징, 사회복지의 특징을 그냥 학자들로 본다면 위렌스키와 르보의, 여기는 위렌스키와 르보는 공식적 조직에 기초해야 된다. 공식적 조직에 기초하고, 그리고 소비와 직접 연관되어야 하는 비영리적 행위를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되어야 하고, 또 사회복지는 특정 범주로만 국한된 원조 활동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활동적으로, 기능적 일반화라고 하는데, 기능적으로 일반화, 통합적 관점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그 영어 번역을 구글 번역기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만, 즉 통합적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특정 영역에 국한된 관점으로 수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오늘날 사회복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를 운영해야 된다는 기능적 일반화 또는 통합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티트머스는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거기는 시티즌에서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활동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위한 활동이어야 된다. 이것도 보편주의를 말하죠. 그리고 반드시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도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도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같은 비경제적 급여도 같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가 포함되어야 된다. 즉 부자로부터 빈자애로의 소득 이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티트머스가 제시를 했던 겁니다. 공식적 조직을 통해 제공되어야 된다. 영리 추구가 주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과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후원을 받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개인의 자산을 가지고 개인의 마음대로, 이런 것은 자선활동이라고 하지 사회복지라고 오늘날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비와 직접 관련된 활동이어야 된다. 기능적 일반화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져가는 티트머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브래드쇼의 사유욕구에 대한 사유욕구 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브래드쇼우는 사유욕구를 욕구 인식에 따라서 규범적 욕구, 느껴진 또는 인지된 또는 감지된 또는 감촉된, 학자마다 다 쓰는데 어떤 펠티도 이렇게 씁니다. 감지된 욕구. 다음에 밖으로 표출된 수요라고 불리우는 표현된 표출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4번에 보시면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또 출제 절차는 엘리자베스 빈민통제법으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걸로 볼 적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사회정책 이론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회통제론, 사회음모론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구빈이지만 사실은 구빈을 앞세운 노숙자 정리 사업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이렇게 싸납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선, 가정, 후 국가 개입이지 국가 개입을 인정한 최초의 현대적 의미다 해서 국가 개입을 우선으로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부양의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들이 돕고서도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면 그때 국가가 예의적으로, 국가도 예의적이지만 개입해서 그를 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이 사회복지 엘리자베스 구빈법입니다. 답은 1번이 틀린 거네요. 국가가 처음으로 빈곤에 대한 책임을 졌다. 기존의 빈민관리법을 집대성했다. 1차 책임을 개인에게 두었다. 답 나왔죠? 다음 4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대상의 3D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은 사회적 위험 3D, 4D, 사고, 오화, 또 그런가 하면 각각의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등의 각각의 법률마다 예시하거나 열거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다 정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문제가 3D나 4D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걸로 데스티튜션, 빈곤, 디제스, 질병, 디린컨시, 비행이나 또는 범죄, 이 세 가지를 3D라 하고, 4D라고 할 때는 그 3D에다가 오늘날 선진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디펜던스를 넣어서 의존성 심화,
이렇게 해서 사디라고 합니다. 다음은 뭐 불결은 배버러지 5학에서 유일무에게 나온 거지. 배버러지 5학에서. 답은 3번이고 46번에 보시면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우리가 사회복지 그러면 협의와 강의를 다룰 때 주체와 대상을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실천, 사회사업이라고 합니다만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하는 것처럼 현장 실천을 사회복지라고, 현장 실천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말합니다. 사회사업. 그래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현장 실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관련된 모든 것을 사회복지라고 넓게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입니다. 대상도 좁은 의미는 클라이언트만, 요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좁은 의미, 그에 비해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넓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장, 사회정책 등 국민생활의 최저한 영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제시책, 모든 시책을 말한다. 사회적인 모든 시책을 말한다.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를 다루거나, 비복지도 붙여야 됩니다. 비복지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 제공을 유지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이건 선별주의죠. 답은 4번, 이것은 광의가 아니라 좁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의 1차적 기능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고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된 제도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회통제기능, 사회통합기능, 사회화기능, 상부상조나 사회연대기능, 생산분배 소비의 기능 등을 각각 주된 업무로 다루는 이런 제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제도가 주로 주된 제도로서 이끌어가는 기능은 상부상조기능이나 사회연대기능이 되겠습니다. 생산분배 소비기능은 경제제도가, 사회화기능은 주로 가족제도가, 사회통합기능은 이건 종교라고 하지만 사회 참여 유도에 관련된 제도가, 사회통제 기능은 정치 제도가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48번에 보시면 조지와 율딩이 주장한 사회복지 이념 모형이 아닌 것은, 자, 조지와 율딩인 사회복지의 모형을 종래 국가 개입의 정도를 가지고 사분법을 사용을 합니다.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이렇게 했던 것을 1994년 이론 수정을 통해서 6분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 개입의 정도를 가지고 나눴던 4분법을 1980년대 이후의 예를 들면서 이후의 표현으로 바꿔서 반집합주의는 신우파라고 하고,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 노선이나 중도 우파라고 합니다. 페비안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삼인주의 또는 독일식으로 민사주의라 하고,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라고 했습니다. 표현을 바꾼 거지요. 그리고 새로운 이념과 복지의 관계를 분석한 페미니즘, 여성 해방과 복지, 또 녹색주의, 환경보전과 복지, 이 두 가지에서 6개의 분법으로 나눈 것이 조지와 율딩의 모형입니다. 반집합주의, 중상적 집합주의란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군요. 4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적 접근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전체성을, 사회복지에는 정책적 접근도 있고 전문적 접근도 있고 절충적 접근도 있습니다. 정책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는 국가가 정책적인 정책 입안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건데, 전체성을 강조하고 어떤 고정성을 강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형화된 틀을 강조를 합니다.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를 역사적, 사회적 존재 형태,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 사회복지 정책에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등이 있다. 이 사회 자체 정책이니까. 그래서 전문적 접근 방법은 개별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국가 개입이 아니라 전문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실천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전문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교재 이론 강의 다루지 않고 워낙 오랫동안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 강의도 잘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49번 보시고 50번에 보시면 1980년대 복지국가
위기론을 주장하면서 복지국가 모형을 다원적 복지국가와 통합적 복지국가 또는 다원주의적 복지국가와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적 복지국가 또는 다원주의적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를 하는 사람은 미슈라가 되겠습니다. 미슈라는 또한 복지 모형을 제도적 모형과 보완적 모형과 주범적 모형으로 나눈 것도 또한 같이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해봤습니다. 퍼니스와 틸트는 복지국가의 모형을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나눴고 디트머스는 복지 모형을 제도적 모형, 그리고 보완적 모형, 그리고 중간 모형으로서 업적 수행 모형으로 나눴습니다. 에스핀과 앤더슨은 아시죠? 탈상품화 사회계층을 가지고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나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렌스키와 르보는 아시죠? 51번에 보시면 보충적 사회복지 모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유렌스키와 르보든 디트머스든 아니면 미슈라든 간에 보완적 또는 자녀적 또는 보충적 모형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요보호자만을 대상으로 개인적 빈 공간을 능력주의의 입각에서 처먹고 달 것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가족도 최선을 다하고 다시 말해서 시장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장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족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예의적으로 나서서 살 수 있도록 최저 수준까지는 책임져 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자녀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원칙주의는 개인주의에서 능력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적 책임이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2번에 보시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선조직협회는 자선단체 간의 협력, 조사에 의한 처우 방침 결정과 근대적 사회복지 기틀을 만드는 크게 얘기했다. 그렇죠? 기관 간 협력과 서비스 조정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근대적 사회복지 기틀, 특히 개별 사회사 원천적인 형태와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틀을 만들었다.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습니다. 인보관 운동의 장시자인 초인비를 기원하여 토인비 올이 세워졌으며 아니죠. 인보관 운동의 장시자는 데니슨 목사나 바넨 목사가 되겠는데 토인비 홀을 최초의 인보관 운동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 중류층 지식인들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때 옥스포드 대학생으로 열심히 이럴 때는 헌신하던 토인비가 병사했을 때 그를 기념하여 건물 이름을 토인비 홀로 하고 했던 것이지 그가 바로 이 인보관 운동의 창시자는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원은 가정방문과 면접을 통해 빈민을 돕는 역할을 담당했고 그 때문에 나중에 사회복지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좋습니다. 인보관 운동은 지식인과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빈민과 함께 레지던스하면서 빈곤 문제를 사회계량적 측면에서 빈민,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식개혁과 사회개선을 이끌어가고자 했던 것이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52번,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에 보시면 복지국가에 대한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 요람에서 무덤까지 수행하고 국가가 적극적 개입한다고. 국가의 진보적 사회법이고 재정지출 확대, 유효수입. 맞으면 재정지출 확대는 적자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적자 재정정책 또는 지출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은 시장 논리의 소극국가, 야경국가, 초기 산업사회를 말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4번에 보시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54번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전에 제3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지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로 문제를 바꿔서 54번 문제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항으로 바꿔 써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이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해서 문제 자체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가지고 첨가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사회보장의 개념을 물어본 문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회보험 공공문제는 옛날과 똑같기 때문에 나온다면 사회서비스,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평생사회안전망도 동시에 같이 보고 출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55번에 보시면 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가장 반대한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반집합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될 거예요. 거기 보면은 가장 반대한다 정도니까 가장 먼저 자유방임주의고, 아예 전면 배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되겠습니다. 5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전에도 노트 정리해드렸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이란 이와 같은 지금 26개의 법률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법률에 의거해둔 바로 이런 그 법률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26개를 암기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법률에는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기본법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보험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26개를 공공부조는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 않은 것은 기본법이 붙은 법률은 들어있지 않다. 말하자면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률 없다. 여기 오면 국민연금법, 청소년기본법, 고용보험법, 정신보건법, 청소년복지지원법도 없습니다. 이건 별도니까 청소년복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95년에 만든 정신보건법은 들어있습니다. 5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차이는 41번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데, 사회복지는 법률 개정, 법률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경직적입니다. 법률 개정 절차를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사업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신축적이다. 틀린 것은 1번이군요. 예방적이다, 치료적이다, 정책적이다, 제도적, 전문적, 기술적이다, 이상적이다, 실천적이다, 사유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에 보시면 파커의 견해로서 평등권과 공동권의 가치를 중시하며 능력보다는 요구에 따라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유형은, 벌써 평등권, 공동권의 가치를 중시한다. 능력주의는 시장에 접근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요구에 따라 자원이 배분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주의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에 보면은 민간 부문의 재원이 아닌 것은 본인 일부 부담금, 저 사용자 부담금, 본인 민간 부문 재원이지요. 사회보험금, 말하자면 사회보장성 조세, 일반 예산, 보장, 사회지출, 말하자면 그 조세지출 이런 것은 공공부문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번에 보시면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았다. 빈곤을 아니죠.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적 빈곤관을 바탕으로 도덕적 감화를 통한 개개인의 빈민이나 빈민가족의 개개인의 변화를 도모했던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이게 맞아 드러났군요. 답은 1번.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원이라고. 거기 보면 물고기를 먹여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했다. 우회 방문호는 빈곤자를 개별 방문하고 조사 등록하였다. 개인복지, 가족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자, 이런 거 이론 강의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있군요. 3번, 5번은 설명하지 않았네요. 답은 1번 개인적 책임으로. 6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소극적 자유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극대화를 기초로 한다. 자, 여기는 자유방임주의나 조지와일 등의 반집합주의 신우파에 해당될 겁니다. 평등, 빈곤으로부터 자유, 우애의 3대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적극적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패비한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가족,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가 예의적으로 개입을 한다. 이것은 보완적 모형. 다시 말해서 보완적 모형. 국가 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의적으로 개입한다. 4번을 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 3번, 4번은 소극국가 또는 2번은 적극국가. 다음에 62번에 보시면 에스핀과 앤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 모형은 아시죠? 복지국. 에스핀과 앤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의 모형을 보시면 탈상품화와 사회 계층을 가지고 자유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에 63번에 보시면 가장 적극적 의미의 평등은, 자, 정책의 가치에서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산술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 누구나 똑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서 누구나 똑같이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 평등인 산술적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가장 소극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 출발선에서만의 평등, 나머지는 능력주의로 이끌어가자는 것은 바로 이 기회의 평등, 소극국가, 초기 산업국가의 평등으로서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준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례적 평등, 공평, 균등, 상대적 평등은 같은 개념이지요. 답은 1번입니다. 6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자녀적 사회복지 개념에 가장 충실한 것은, 역시 자녀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적용한다는데 누구를 선별할 것이냐는 그 절차, 행정 절차를 자산조사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타파하고자 등장했던, 타개하고자 등장했던 이런 1980년대의 영국의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우리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연방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유방임, 페미니즘, 답은 5번이 나와 있군요. 6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렇죠.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권위와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문제될 것도 없군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업무와 책임보다 개인적 종교생활을 우선시할, 답은 4번. 이건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군요. 다음에 67번을 보겠어요.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대적 개별사회사업의 시작이다.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원입니다. 우회 방문원에 의한 면밀한 조사, 유급 사회사업가의 고용배치 확대, 집단사회사업의 영향,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은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6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가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의한 정치적 안정, 사회 구성은 불만 해소를 통한 사회 통제, 인간 초유의,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존엄성 유지, 인간의 의존 상태에 대한 수용. 답은 4번. 답은 4번이군요. 69번에 보시면 고려시대에 설치된 상설구빈기관으로 빈민구제사업, 즉 구빈사업과 이재민 구제사업을 모두 관장했던 것은, 자, 이것은 의창이 되겠습니다. 초대 태조 왕건에 의해서 만들었던 흑창이 6대 성종 때 체계화되면서 이렇게 상설 구빈기관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의창이 되겠습니다. 2번에 있는 상평창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조절의 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되 그러면서 일부 구빈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갖는 것이 상평창이 되겠고, 1번의 제2보라고 하는 것은 4대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제2보는 원금이나 원곡을 조성해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2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에 보시면 조선시대 자율전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조선 후기 정조 때 만들어진 거지요. 아동복지 관련 법령이다. 정조 때 만들어진 유기화와 행거라 구제법령이다. 요보 아동구율에 있어 개인과 민간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소, 표현이 잘못됐군요. 요보 아동구율에 있어 개인과 민간의 책임보다 하는데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다소, 그래야 문장이 되겠군요. 이렇게 보냐. 유기화 또는 불황화 대책에서 독일의 함부르크 제도의 취지와 유사. 이것도 답은 4번이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취지가 유사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